네, 한 주간의 핵심을 짚어보는 시간 주간 이슈픽 김희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픽 살펴보겠습니다. 2월 국회 과제. 네, 이번 주 월요일부터 2월 임시국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회식에서 민생 회복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그렇군요. 우 의장이 강조했다는 바로 그 2월 국회 과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 의장은 우선 12.3 비상계엄 사태로 발생한 위기를 국회가 중심을 잡고 안정적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역설했는데요. 네. 특히 우 의장은 국제사회에 우리나라가 안정적이라는 걸 보여주면서 대외 신인도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 의장은 국회에서 의회 외교를 할 때마다 이 얘기를 강조했고 오는 10일에는 여야 의원 5명으로 구성된 국회 특별 방문단을 미국으로 파견해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위기 극복 상황을 알릴 계획입니다. 또 우 의장은 엊그제부터 4박 5일 동안 중국을 공식 방문 중인데요. 중국 서열 3위인 자오러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만나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지만 국회가 나서서 민주주의의 역사를 만들었고 지금은 헌법과 법률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불안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우 의장은 또 오늘 밤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개막식에 앞서 시진핑 주석이 주최한 환영 오찬에 참석해 시 주석을 비롯한 각국 주요 인사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우 의장은 개막식에서 각국 정상급 인사들을 만나 의회 외교에 나설 계획인데 시 주석과도 별도의 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오늘 동계 아시안 게임이 개막하는군요. 네, 오늘 밤 9시에 개막을 합니다. 그렇군요. 2월 국회에서 다뤄야 할 또 다른 과제 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우 의장은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2월 국회 핵심 과제로 꼽았습니다. 지난해 야당 주도의 감액안만 통과된 데다가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까지 겹치면서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이 필요하다며 여야 협의를 촉구했습니다.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국회와 정부가 서둘러야 하는 추경은 민생 추경일 뿐 아니라 경제심리 회복 추경, 성장률 방어 추경이고 국정안정 추경입니다. 네, 우 의장의 발언까지 들어봤고요. 두 번째 이슈픽도 살펴볼까요? 네, 민생 동상이몽. 네, 이 설 연휴가 끝나고 2월 국회가 이제 본격 시작되면서 여야 모두 민생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 민생 회복 방안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생을 위한 그 추경 편성을 강조했었는데 여야 입장은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일단 여야 모두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추경의 시기를 놓고 엇갈리고 있는데요. 네. 이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경제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며 즉각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우선 예산을 조기에 집행한 다음 추경을 검토해야 하고 여야정 협의체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또 미래 먹거리 산업 지원을 위한 반도체 특별법은 여야 상황이 정반대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당정 협의를 열고 반도체 개발과 연구 인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제 예외를 담은 특별법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민주당도 반도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지만 주 52시간제 예외를 두고서는 약간의 혼선이 있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주 52시간제 예외를 검토해야 한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자 노동계에서 강력 반발했고 당내에서도 쟁점이 있는 부분은 추후에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비롯한 여야 합의 부분만 우선 처리하고 주 52시간제 예외 부분은 따로 떼서 논의하자는 쪽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네. 하지만 이 국민의힘은 주 52시간제 예외가 이번 특별법의 핵심이라며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라서 여야 협의 과정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주 52시간 근로 예외에 대해서는 잠시 후 신동진의 국회 속에서 자세히 또 살펴보기로 하고요. 마지막 이슈픽 살펴보겠습니다. 내란 혐의 청문회.
네, 이 국회 비상계엄 내란 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이번 주에만 3차례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진상 규명에 나섰습니다. 네, 국조특위 활동이 오는 그 13일까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 보니까 청문회 일정이 지금 촘촘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현재까지 나왔습니까? 네, 일단 지난 4일 열린 2차 청문회에서는 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회유 의혹이 쟁점이었습니다. 네. 앞서 이 곽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이 야당 의원들의 회유로 곽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증언했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그런 사실이 전혀 없고 곽 전 사령관도 모든 증언은 자신의 의지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어제 열린 3차 청문회에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정부 서열 2위와 3위이자 전현직 대통령 권한대행이 동시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초유의 일이었는데요. 비상계엄 선포 전에 열렸던 국무회의의 정당성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최 대행과 한 총리 모두 당시 국무회의에 절차적, 실체적 흠결이 많아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건넸다는 계엄 문건 쪽지와 관련해서도 최 대행은 쪽지를 받긴 했지만 그 당시 볼 경황이 없었고 추후에 계엄 관련 문건으로 인지해 무시하고 보지는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그렇군요. 국조특위가 국회 말고도 구치소에서 청문회를 시도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국조특위는 진상규명을 위해서 핵심 증인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네. 이 동행명령장 발부에도 두 사람이 출석하지 않자 수감돼 있는 구치소로 현장조사 차원의 청문회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모두 응하지 않으면서 구치소 청문회는 무산됐습니다. 그러자 국조특위는 핵심 증인들의 불참으로 인해 진상규명 작업이 미진하다며 활동기한 연장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오는 13일까지였던 국조특위 활동 기한이 28일까지 15일 더 늘어납니다. 그렇군요. 이번 주 이슈픽 2월 임시국회 과제 그리고 여야 민생 행보 내란 혐의 국조특위 활동까지 짚어봤습니다. 김현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